여러분,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하죠. 이 게임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과연 이게 그냥 재밌어서 만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롤이라는 게임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분명 즐기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한 게임인데 왜 유독 롤은 한 판만 끝나도 온몸에 에너지가 다 빨려나간 것 같고 오히려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까요?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롤은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쟁, 협력, 끊임없는 평가, 그리고 서열까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게임 속 소환사의 협곡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축소판의 첫 번째 요소, 바로 티어입니다. 어떻게 게임 속의 랭크가 단순한 점수를 넘어서 현실의 신분증처럼 작동하게 됐는지부터 살펴보죠.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게임 속 티어는요, 현실 세계의 스펙과 거의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이언이냐 챌린저냐 하는 건 마치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직급이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처럼 내 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십자가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분증이 된 셈입니다. 한 분석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더라고요. 롤은 경쟁 사회를 안전하게 체험하는 시뮬레이터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현실에서 경쟁에 실패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이 무한 경쟁의 치열함을 맛보고 내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시뮬레이션, 과연 안전하기만 할까요? 게임에서 지고 티어가 뚝 떨어졌을 때 진짜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화면에 뜬 패배라는 글자가 마치 나라는 사람 자체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롤의 랭크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실력만 있으면 올라간다는 완벽한 능력주의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 게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통제할 수 없는 팀원이나 운 같은 변수들이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도 시스템은 패배의 책임을 오롯이 내 점수를 깎는 걸로 돌려버립니다. 이거 실패의 원인을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 현실 사회의 모습이랑 정말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이런 구조적인 압박감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네, 바로 그 악명 높은 남탓 문화, 즉 분노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롤의 이런 독성, 그러니까 트롤이나 욕설 같은 것들이 단순히 몇몇 유저들의 인성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게끔 짜여진 분노를 유발하는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나면 그야말로 분노의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얼굴이 안 보이니까 책임감도 희미해지는 익명성. 둘째,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경쟁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찰나의 순간을 판단하고 반응해야 하는 극한의 시간 압박이죠. 이 비유가 모든 걸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줍니다.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 혼란스러운 교차로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기 쉽겠죠? 롤의 게임 구조가 딱 그런 교차로 같아서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갈등이 거의 필연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걸 단순히 저 사람 인성 문제 있네라고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느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그 무력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해소해보려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 한 명에게 딱 떠넘기는 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처럼 느껴지니까요. 이런 갈등은 게임 속 역할 분담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 속 팀 구조를 현대의 회사, 이름하여 주식회사 소환사의 협곡에 비유한 분석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한번 보시죠. 미드나 원들은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에이스,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팀이나 핵심 개발자 같은 역할입니다. 반면에 서포터는 그 기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영지원팀 같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 바로 정글러입니다. 게임 전체의 판을 짜고 설계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욕을 먹는 프로젝트 매니저, PM의 모습과 정말 정확하게 겹쳐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게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인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내 역할을 그대로 가져와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현실에선 절대 해볼 수 없었던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어쩌면 이건 청년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 예행 연습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뮬레이터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분석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의외로 되게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뭉클합니다. 그건 바로 소속감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모든 걸 보여주죠. 왼쪽처럼 방금 전까지 정글 차이를 외치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사람들이 오른쪽처럼 기적 같은 한타 한 번으로 게임을 뒤집는 순간, 와, 우리가 해냈다 하면서 세상 둘도 없는 전우가 되는 거. 이 함께 이뤄낸 승리의 짜릿한 희열, 이 연대감 하나가 그전까지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한순간에 싹 잊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 거죠. 현실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롤에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롤은 우리라는 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공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과 문화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e스포츠의 등장이었습니다. 페이커 같은 슈퍼스타의 등장은 청년 세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성공 신화를 보여줬습니다. 꼭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정해진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요. 오직 게임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 실력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대안적인 성공 서사를 선물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게임 하나를 아는 걸 넘어섭니다. 이건 마치 지금 이 시대 청년 문화라는 거대한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 OS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왜 그렇게 공정한 경쟁에 예민한지,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푸는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에 그토록 열광하며 어디서 우리라는 소속감을 느끼는지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에 롤을 하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가 정말 이 게임 때문에 드는 걸까? 아니면 이 게임을 끄고 나서 마주해야 할 내 현실의 압박감이, 그 무력감이 게임 속에서 터져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